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대화의 방초록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하면 어떤 직업이 떠오르시나요? 세상의 편견을 깨고 패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으론 볼 순 없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김태현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패션 강사입니다. 저의 이 화려한 외모에서 좀 느낌이 팍팍 오죠? 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죠. 네. 저는 예전 기준으로 보면 1급 시각장애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시각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의 불빛, 약간의 빛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얼굴을 저는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는 도중에도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라든지 아니면 환호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의 반응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패션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패션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무리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패션 강의를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2번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놀라시죠. 두 번째는 의외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패션은, 특히 패션 강사는 여성만이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대학 전공을 정할 당시죠. 그때 예상하다시피 저희 집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굉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아, 아니 그 여자가 하는 일이야,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패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패션, 즉 의류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요. 왜일까요? 당연하죠. 제가 꿈꿔왔던 일이고 좋아했던 일이고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대학 4년 동안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4년 동안 재밌게 행복하게 공부를 했어요. 염색도 배우고 옷도 많이 만들었어요. 한복도 만들고 양복도 만들고 많이 만들고,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패션에 관련된 건 다 전공 공부를 재밌게 했습니다. 행복한 시기였어요. 당연하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행복한 대학 4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졸업 후에 저는 기업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패션 기획 일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아실 만한 대기업인 엘모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에서 저는 패션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밌었고요. 제가 직접 기획한 상품들이 베스트 상품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옷들을 연예인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입고 다니기도 시작했고요.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기도 했고, 그러니 판매 실적도 올라가고 회사에 대한 평가도 되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저는 굉장히 최연소로 팀장 타이틀도 달고 승진도 하게 되고 이름하여 고액 연봉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액 연봉자가 빨리 되고 참 재밌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참 행복해 보였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참 행복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가지고 아이도 키우고 참 행복한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35살 정도 되는 시기,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5살로 보이는 건 아니시죠?
예, 35살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인데 그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원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질병인 망막색소 변성증 때문이었죠. 저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틴틴파이브의 이동우 씨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그 병 알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요. 처음에는 야맹증 정도만 시작이 됩니다. 야맹증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성인이 되게 되면서 차츰차츰 심해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차츰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물건을 보기가 쉽지 않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실명이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나빠지는 그런 진행성 질환을 갖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저는 예상했다시피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퇴직, 무능, 장애인, 가족 부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꿈꿔왔고 좋아하고 전공했던 그 패션이라는 아이템을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패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저를 찾아오고요. 힘든 시기가 계속 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저의 눈에 나빠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감한 색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정색과 진한 회색, 검정색과 진한 감색 같은 색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좁아지는 시야 끝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사물들을 저는 이제 알아보기가 쉽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시야가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저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고 인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고 있던 대표이사를 알아보지 못해서 인사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나마 뒷담화 안 한 게 어딥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었죠. 굉장히 힘든 시절이 계속되고 그렇다고 방법도 나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계속 그 나빠지는 눈을 부여잡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끝날 때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자.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자. 그런데 좀 현명하게 받아들이자.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는 어떤 방법이 제가 계속 패션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계에서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눈을 적게 쓸 수 있는 파트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옮기기까지 하죠. 전반적으로 패션 기획부터 나중에 해외 생산까지 총괄적으로 하는 그 회사를 옮겨서 저는 총괄 업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볼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눈이 계속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색상 같은 경우는 실무진이 보고요. 저는 그 실무진이 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패션 상품의 전략이라든지 기획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눈에 대한 압박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1단계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들을 컴퓨터로 저도 했고 여러분도 컴퓨터로 하실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 있는 글자가 더 이상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제 눈이 나빠지니까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면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거죠. 화면을 확대해서 글자 크기를 키워서 저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의 눈이 나빠지는 속도가 그를 따라잡을 정도였거든요. 아무리 키워도 글자를 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하죠. 그러나 또 찾아 헤맵니다. 다른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화면에 나오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스템을 지원받고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배워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때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 엑셀, 뭐 한글, 메일, 인터넷, 유튜브, 카카오톡에 이르기까지 저는 음성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제어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저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애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시스템을 적용받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패션을 하려고 그러면 화면에 있는 텍스트는 다 읽어주지만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읽어주진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가을 겨울에 가장 핫한 아이템은 뭐냐면요. 패션에서요. 체크 패턴의 재킷이나 트렌치 코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패션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아, 이번 가을 겨울에 가장 핫한 아이템은 이런 거구나 라고 찾습니다. 근데 사진이 나와요? 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 것까지 읽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 또 고민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나? 내가 패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장벽들이 있는데 이걸 또 넘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찾아난 끝에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활동 이외에는 활동 지원사를 지원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는 지원인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서요. 패션 매장, 백화점이나 아니면 패션 스트리트에 가서 옷들을 구경하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지원인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요. 어느 정도 기장의 옷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입니다. 설명을 듣고 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직접 만집니다.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직접 만지면 그 디테일한 디자인이 전 손으로 다 알 수가 있죠. 저는 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20년 넘게 패션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소재를 만지죠. 아, 이런 소재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과 소재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관련된 건 전 다 손으로 알 수가 있었죠. 촉감이라는 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 패션 교육이라든지 패션 기획에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작년까지도 저는 계속 패션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직을 한 이후에도 저는 장애인식 개성 강사 이외에도 패션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패션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제가 전공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경험,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꿈을 이루겠다는 패션에 대한 열정이 저는 갖고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바로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도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 중에 88%가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즉, 태어날 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분들이 전체 장애인 10명 중 9명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다른 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기 전에 당연하게 할 수 있고 해왔던 것들을 장애를 가진 이후에도 당연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패션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제가 장애를 가지기 전에 당연하게 할 수 있던 패션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패션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패션 강사를 하고 패션을 할 겁니다. 열정과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양손에 쥐고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요. 그만큼 열정과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패션 강사 김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다른 건 없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장애를 가지기 전에 할 수 있던 것들 가진 이후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